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에 대비해서 1.2% 기록했다. 5년 만에 높은 수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숭실대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1.1%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그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죠. 1.2%. 네. 2분기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1.2%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내수가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네. 내수가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성장에 이제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 게 있죠. 네. 8월 27일부터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했는데, 네. 그 성과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승용차 내수 판매가 15.5% 늘어난 걸 보면, 네. 일단은 세금이 내린 기간 동안 좀, 내구 소비재를 좀 사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추가 경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8조 2천억 원 중에서 8월 달하고 9월 달에 5조 5천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경기를 좀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네.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그리고 15일이 이제 아마 연휴 원래 휴일하고 끼어가지고 그걸 대체 휴일로 해서 하루를 더 이제 연휴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통업이나 레저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좀 많이 부진한 거는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2% 성장한 것 중에서 네. 내수만을 본다면 1.9% 정도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수출에서 이거 오히려 깎아먹었습니다. 수출에서는 마이너스 0.7%포인트 정도, 예. 성장에 기여했다. 다시 말해서, 내수가 성장을 1.9% 기여를 했는데, 순수출, 즉, 수출의 수입을 뺀 걸 보니까, 마이너스 0.7%니까 1.9에서 0.7을 빼니까 예. 전체 성장률은 1.2%.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이 네. 지금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그렇군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시진핑은 7% 경착륙 아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 수출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6.9% 성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1.2% 3분기 성장한 걸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네. 2.6% 성장한 겁니다. 네.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9%니까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원래 이제 7%를 새로운 기준, 신창타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네. 7%면은 괜찮다, 이렇게 지금 아직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도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6.9%는 사실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건데, IMF 국제통화기금은 내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3%로 더 떨어지고, 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금 25%거든요. 그렇죠. 거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수출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수출이 우리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으로는 그 수출이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수출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 성장세가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번 전망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그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3.3%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3.2%로 최근에 전망치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이제 관건은 그 수출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내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당겨서 자꾸 이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개별 서비스 인하도 뭐 내년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네. 연내에 이제 개별 서비스를 인하를 해서 연내 성장률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 뭐 승용차 산 사람들이 올해 또 살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또 가전제품 뭐 TV나 이런 거 사는 사람 네. 또 사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그 소비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겨는 식으로 지금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수. 그래서 이 내수는 내년에 올해만큼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또는 뭐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출이 사실 부진세에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거 이것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년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이 그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난 23일에 전격 금리 인하를 했고 이거를 24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나 모두 0.25%포인트씩 이제 인하하겠다 이런 건데요.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6차례에 걸쳐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은 언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할 정도로 경기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상승 커브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금리를 계속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성장세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 중국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리를 자꾸 내리는 것은 오히려 중국도 좀비 기업들 말하자면 실력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오히려 온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국내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걸 좀 완화하겠다. 그런 그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중전대의 경제 계획을 어떻게 발표할지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신대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였습니다.